자, 미적분 26번부터 다산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보세요. 첫째로 y를 x-1분의 3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이 아마 이렇게 생기겠죠. 정근선이 아마 1에 있을 거고 아마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y는 1, y는 3인 지점이 있는데 y는 1인 지점을 선을 딱 그으면 y는 1 그으면 높이가 1 될 때 여기가 이제 4거든요. 그래서 4,1 4,1이다 이렇게 볼 거고 y가 3인 지점을 내가 쓱 그으면 y는 3인 지점을 싹 그으면 3일 때 얘가 3 나오려면 여기 분모가 1이어야 돼서 여기가 2가 됩니다. 표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이거랑 AB랑 얘랑 둘러싸인 여기를 AB를 쭉 연결해서 얘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니까 자, 결국 이제 위에 있는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고 여기랑 여기 지난 직선의 방정식 세우시고 밑에 거 빼면 되겠죠. 자 근데 저희 기울기가 두 칸 갈 때 두 칸 떨어져요. 그림은 좀 망했는데 어쨌든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저기 이제 4,1을 지나가니까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다?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교점이 이제 2에서부터 4까지 나오고 저기 위에 있는 함수가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쓰시고 빼기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분수 함수인데 x 마이너스 1분의 3. 자 요거를 빼서 적분하겠다. 뭐 이 정도 마인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적분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3에다가 이제 ln의 x-1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뭐 쉽게 미적분 포기하지 말고 너무들 공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공부하라고 쉽게 내잖아요. 그래서 대입만 하시면 답이 이제 4-ln3이라고 나오니까 요거 뭐 쉬운 문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도 뭐 너무 그동안 뭐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여서 이렇게 냈어요. 역함수가 뭐 적분에 나오던 미분에 나오던 한번 나올 건데 수능 때 적분에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일단은 그 이것의 역함수를 뭐 구해서 풀고 대응점 찾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함수 안이 지저분하면 무조건 합성해라.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g가 요거 역함수니까 저 f의 x의 3승 플러스 x랑 합성하면 이제 항등 함수가 나온다. 자, 요거 이용해서 풀면 되겠지. 그래서 f2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x에다 첫 번째 1을 한번 넣어요. 그죠? 1을 한번 넣으시면은 g 합성 여기 f2가 되죠. 근데 f2가 또 1이어서 걔가 이제 1이다 라는 결론을 하나 낼 수가 있고요. 네, 미분을 또 한번 칩니다. 이거 미분을 한번 딱 치시면은 조함수 써야 되니까 그래서 g'의 f의 x의 3승 플러스 x 속미분하면 f'의 x의 3승 플러스 x고 또 속미분 또 나와요.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속미분 나오는데 그것의 값이 이제 미분 치면 1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여기다가도 또 x에다 1을 대입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g'에다가 1 넣으면 f'가 또 1이라서 1 f'2 이렇게 되겠죠. f'2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여기 4 걔가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f'2 대신에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이제 8의 g'1 마이너스 1이라고 갖다 박으시면은 이제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곱하면 48의 32의 g'의 1의 몇 승이고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이제 4의 g'1이고요. g'1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8432로 인수분해하고 마이너스를 8쪽에 이쪽에 마이너스 1쪽에 붙여주시면 g'1이 아마 양수니까 프라임이 양수니까 얘 어쨌든 역수가 되면 여전히 양수죠. 그래서 g'1은 양수니까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g'1은 4분의 1이고 g는 여기 1이니까 1이고 그래서 둘이 더해 주시면 정답이 4분의 5라고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풀고 이제 미적분이 좀 쉽게 내려나 했는데 이제 28번을 보니까 또 그건 아니죠. 28번을 봅시다. 자, 미적분 28번 해설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gx가 안쪽 함수고 최근에 뭐 잘 나오고 있는 합성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정구선에 대한 얘기를 꼭 끼고 나오더라고 특이하게. 무한대로 갔을 때 gx는 2분의 3파이로 다가갑니다. 높이 2분의 3파이로 뭐 다가간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맞아?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내가 어디에다가 그 hx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저 x 마이너스 탄젠트 x에 합성을 시킨다.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시고요. 자, 첫째로 정근선을 내가 이제 좀 잘 찍어 주신 다음에
요렇게 가서 여기가 이제 0. 여기가 2분의 파이죠, 점근선이. 또 요렇게 가서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어렵습니다. 대응을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2파이고 여기가 2분의 5파이입니다. 자, 이게 탄젠트 x를 그린 거고, 여기서 내가 y는 x의 그래프를 딱 그리겠지. y는 x랑 탄젠트 x를 뺀 차이 함수의 그래프를 말해요. 자, 그럼 그들의 차이 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 그 차이 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 잘 봐요. 직선에서 얘를 빼면 양입니다. 여기까지 0까지 양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0이 되겠지. 왜냐하면은 얘가 탄젠트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원래 1이었어서 그저 0이 되겠죠. 여기가 변곡점이 되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얘에서 fm 벌어졌다가 여기서 0 되거든요. 그래서 저 i는 그림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얘도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류의 그래프가 돼요. 이거 뭐 되게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좀 하시라고. 자, 여기 파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전히 얘랑 평행해서 둘이 빼면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이 있을 거고, 여기 만났던 지점에서 여기 높이가 0 될 거고, 얘도 가운데서 또 기울기 0 될 거고, 만났던 지점에서 또 0 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주기적 상승 그래프가 이렇게 뭐 그려지긴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점근선이 여기 2분의 파이에 있다. 여기 2분의 3파이가 점근선이고 2분의 5파이가 점근선이다. 이거 엄청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몇이 되냐면 파이. 변곡점이 파이, 여기가 얼마? 2파이. 이런 데에서 변곡점이 있을 수 있도록 설정해 준다. 그죠? 여기 차이 함수를 이용하면 좀 그림이 조금 더 낫죠. 그리고 변곡점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 미분 쳐보시면 알아요. h'x가 저 미분 치면 1-시컨트의 제곱의 x고, 한 번 더 미분 치면 h2'x가 마이너스 2의 시컨트의 x, 그 다음에 속미분 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이렇게 되면서 이게 0 되는 지점이 이게 더 0 되는 지점이어서 변곡점은 뭐 파이나 이런 데서 나오게 된다.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을 합성한 함수가 fx가 h 안에 gx를 집어넣은 함수가 합성함수다. fx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몇 가지 상황 분석을 좀 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무한히 커질 때가 2분의 파이보다 살짝 작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3파이보다 살짝 작으면 얘가 음의 무한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성함수는 음의 무한대로 떨어져 있고, 그럼 구조상 왼쪽에 이렇게 무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로 가는 쪽은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로, 맨 왼쪽은 2분의 파이로 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2분의 파이가 중간에 있으면 그 점근선 딱 지점에서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지를 않아요. 맞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그릴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려야 되고, 그러면 얘가 바깥함수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2분의 3파이에서 여기까지 대입하면 요런 모양이니까 얘가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감소만 하는 바깥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도 이렇게 대입할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그렸을 때, 그죠? 중간에 그러면 기울기가 내가 중간에 파이를 대입해서 변곡점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파이를 대입해서 변곡점이 돼야 되니까 여기 바깥함수로 봤을 때는 f의 합성함수로 봤을 때는 여기 파이에서 변곡점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되는 지점이 걸려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또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여기 안쪽 함수의 높이가 바깥함수에는 여기, 그죠? 대입하는 값으로 결정이 돼서 그 사이에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에서는 뭐밖에 없어? 파이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이제 파이가 대응돼야 되고, 맞아? 여기 무슨 이해 가시죠? 파이가 대응되어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라고 대입해서 저게 파이라고 했을 때 요게 있는 거 다시 쓸게요. 저희 gx 마이너스 탄젠트 gx인데, 자, 여기다 f파이든 g파이가 파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파이는 또 0이 되면서 여기 높이가 이제 파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해 가시죠? 자, 근데 f빵이 빵이어서 왼쪽에 0,0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파이가 이제 쭉 밑에 있는데 파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음수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탈락된다라고 생각하고 모양을 바꿔야 돼요. 모양을 바꿔야 돼서
두 번째 상황은 얘가 2분의 3파이로 가기는 가는데 어떤 상황으로 바꿔야 되냐면 요것만 찾아내면 거의 다 푼 거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2분의 3파이로 가는데 2분의 3파이보다 좀 크게 다가가야 된다. 2분의 3파이에 자, 요 합성해서 2분의 3파이 살짝 오른쪽 모양은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이제 3차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맞아?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고 내가 그리고 여기 2분의 3파이에서 어디까지 대입할 수 있어야 되냐면 2분의 3파이보다는 살짝 큰 값들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높이가 2분의 3파이보다 크다? 여기 x좌표가 2분의 3파이보다 크다. 그리고 점근선이 들어가면 안 돼서 여기 맨 꼭대기에 2분의 5파이에서 끝나야 점근선에서 끝나야 맨 밑에 떨어지도록 내가 왼쪽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분의 5파이로 다가가면서 밑으로 쭉 떨어지도록 결과물이 밑으로 쭉 떨어지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에서 변곡점은 돼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파이인 지점에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변곡점 나오는 지점은 2파이란 말이야. 그치? 여기 2파이가 여기서 2파이로 딱 대응될 수 있도록 하면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면서 이게 변곡점이 되면서 여기가 파이 컴마 여기가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된다. 맞아? 기울기 0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얘는 f빵이 빵이라고 해도 위치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니 여기까지 하시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fx는 그러면 이 정도 쓰시면은 fx는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x-파이에 3승 플러스 얼마? 2파이. 자, 이렇게 써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자, 요걸로 식 잡았는데 f빵이 빵이니까 여기다 f빵을 하시면 빵 넣으면 마이너스 a의 파이의 3승 더하기 2파이는 빵 넘기면 마이너스 2파이 나누면 a가 이제 파이 제곱분의 2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의 제곱분의 2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fx는 일단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맞죠? fx는 완성이 된 상황이고 요게 이제 gx 빼기 이제 탄젠트 gx니까 요 관계식에서 이제 다변수처럼 이제 gx를 구해 보도록 해요. 맞아? 요렇게. 자, 그럼 첫 번째 여기다 내가 f에다 0을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어머? 이게 어떻게 되냐면 0 대입하면 요거 이제 마이너스 파이의 3승 파이 3승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파이 3승인데 나누면 이거 파이 마이너스 파이 2 마이너스 2파이 2파에서 0 될 거고 여기다 대입하면 내가 이제 쥐빵이고 마이너스 탄젠트 쥐빵 이렇게 됩니다. 걔가 0이다라는 관계식 하나 나오는데 근데 여기다 0을 대입해서 그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 대입해서 그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데 맞아? 그게 이제 그 쥐빵이랑 탄젠트 쥐빵이랑 같아지려면 쥐빵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인 순간에서 여기겠죠. 여기 요 점 만나는 지점이 뭔가 있을 텐데 걔가 알파일 텐데 걔를 쥐빵을 알파 탄젠트 알파 여기 알파에서는 y는 x랑 탄젠트 x랑 만나기 때문에 걔네들이 똑같은 지점이다. 조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 그러면 일단은 쥐빵은 알파다라고 놓고 해서 풀려고 했는데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뭐를 또 하셔야 돼? G 프라임 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식을 미분쳐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걸 미분쳐요. 이걸 미분치면은 f 프라임 x가 3 여기 2에서 3 뚝 떨어지면은 파이의 제곱분의 6에다가 x 마이너스 파이의 몇 승이고 제곱이고 자, 속미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미분치면 사라집니다. 근데 우측은 미분치면은 g 프라임 x 마이너스 시컨트의 제곱에 gx 하고 속미분이 또 g 프라임 x가 또 나오죠. g 프라임 x를 묶어서 1 마이너스 시컨트의 제곱에 g 프라임 x 이 정도를 써놓고 가요. 맞아? 그리고 여기다 이제 0을 대입하면 얘는 파이의 제곱에다가 나눠지면 이제 6이 될 거고 얘는 이제 g 프라임 빵에다가 1 마이너스 시컨트의 제곱에 얘는 쥐빵이 되겠죠. 쥐빵의 그 다음에 속미분만 G 프라임 X로 나간 거지. 쥐빵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써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써 놓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탄젠트 쥐빵은 알파라고 봐줄 수 있고 쥐빵은 알파라고 봐줄 수가 있고 맞아? 쥐빵은 알파라고 봐줄 수 있고 알파는 또 우리가 탄젠트 알파와 같아서
알파에 해당하는 탄젠트의 비율이 1대 알파, 1분의 알파, 탄젠트 알파가 1분의 알파다라고 하면 루트의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탄젠트 알파를. 그러면 시컨트 제곱 알파는 코사인이 이거분의 이거니까 시컨트는 1분의 예. 요게 시컨트라고 할 수 있고 제곱하면 여기 1 플러스 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1 플러스 알파의 제곱.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1 지워지고 뭐 사점 유형 마스터에서 제가 연습을 좀 시켰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6은 G 프라임 빵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또 알파가 G빵이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게 G 프라임 빵 곱하기 G빵 제곱이니까 G 프라임 빵 G빵 제곱은 요 마이너스만 이쪽으로 옮겨 주시면 정답을 마이너스 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6평에 나온 합성함수 문제만큼 어렵고 작년 수능에 나온 합성함수 문제만큼 어려워요. 합성함수가 나오면 일단 난이도가 꽤 세니까 대비를 할 거면 좀 빡세게 대비를 해주시는 게 맞겠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29번. 제가 29번을 문제를 하나의 잘못된 선입견, 고정관념이 하나 사로잡혀서 고생을 좀 했는데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저는 뭐 초항이 양수여야 된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 잡고 풀어서 초항이 무조건 자연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안 풀리더라고. 일단 세항의 곱이 216인데 216이라는 숫자가 이제 6의 3승이고 2의 3승 곱하기 6의 3승이어서 정수 3개가 등비 수열로 좀 나와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정수 3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만약에 18이었다가 여기다가 몇을 해야 되나? 갑자기 그 정수 3개가 분수가 껴있다가 갑자기 정수 나왔다가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숫자들이 너무 세져서 2분의 9는 좀 개바고 3 아유씨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 에바고 3개가 연속적으로 저렇게 나올 것이다. 연속적으로 저 세 수의 곱이 216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쨌든 지수함수가 이게 쭉 감소를 하면 등비수열이니까 지수함수로 그리면 되고 이렇게 쭉 감소하면 되고 뭐 진동을 할 거라는 약간의 그 선입견은 있죠.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게 초항의 양수니까 진동을 하는 게 맞긴 맞죠. 진동을 하는 게 맞긴 맞고 실제로 내가 얘를 만약에 36 곱하기 6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양수만 되게 줄이면 이 숫자가 되게 커요. 되게 커서 자 그러면 이제 합해서 10을 당연히 넘어갈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 이런 걸로 갔다가 오셔야 되는데 공비 6분의 1도 좀 너무 세고 두 개 다 합해서 11하로 나오려면 요 아이들 중에서 이제 공비를 아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3분의 1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뭐 요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인 건 좀 전에 해봤고 6분의 1이면 초항 두 개가 넘어갈 거고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죠? 왜냐면 자 요거 2나 3이 계속 분모 쪽에 곱해져야 정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수를 만들려면 나머지 뭐 분모에 5 이런 거 곱해지면 당연히 이거 정수 곱해서 이런 정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연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있으면 그 중에 이제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n 플러스 1항과 그 다음에 n 플러스 2항 뭐 등비 중항을 이거 3개의 곱이 이제 6의 3승인데 이거 두 개의 곱은 또 이거의 제곱과 같아서 등비 중항 때리면 A의 n 플러스 1 3승이 6의 3승이어서 가운데 항이 이제 몇이 될 거다 6이 될 거라는 생각만 있으면 금방 풀어요. 저는 이거를 당연히 6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었는데 미안해요. 이딴 소리에서 미안한데 6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풀었는데 저게 뭐랄까 지금 설명하려니까 쉽지가 않네. 당연한 얘기가 연속이란 얘기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중간에 분수였다가 다시 정수였다 이렇게 되면 간격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이거 초과 가번을 만족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6일 때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이제 6이에요. 6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몇이 돼요? 여기가 20 몇이 되냐면 20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여기 곱하면은 몇 되냐면 20
4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초항과 요거 합했을 때 10을 넘어가니까 일단 저거는 탈락. 공비 2분의 1인 건 탈락이고 그냥 여기 그냥 이걸 12로 때려버리면 당연히 더하면 더 크니까 이건 탈락이야. 무조건 진동을 하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얘가 3분의 1이면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몇으로 때리고 18로 때리고 마이너스 18로 때리고 마이너스 18로 때리고 3분의 1이면 3, 6, 18이니까 3 때리면 여기 54를 때릴 수 있어요. 54 때릴 수 있는데 이것도 탈락일 것 같아. 물론 여기 더 줄여서 3분의 1 배하면 여기 2를 마이너스 2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잡아주신다고 쳐도 얘네들이 합하면 음수이긴 한데 초항이 이렇게 되면 음수가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초항이 양수라는 고정관념으로 막 풀고 해서 초항이 양수를 맞는데 초항이 정수라는 고정관념으로 해서 틀렸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좀 거슬리는 숫자, 요 숫자가 이제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저 아이를 내가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6이 되는 항이 있는데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그죠? 저기 2분의 3을 곱했을 때 이제 그 전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9면 된다. 그다음에 또 그 전의 값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몇이면 된다? 18이면 3분의 1을 곱해서 얘 나오려면 2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이게 2분의 27이면 되는 거지. 2분의 27이면 3분의 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을 때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게 맞겠네. 초항이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초항이 정수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가지고 한 1시간 왜 안 되지? 1시간 고민했어요. 뭐 TMI이긴 한데 아무튼 문제를 항상 잘 안 되면 뭔가 조건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새기면서 읽어봐라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또 바보짓 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너무 고통받았어요. 아무튼 초항이 자연스러울 필요는 없다. 맞아. 이런 거 뭐 강력하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겪어본 친구들은 나중에 미스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3분의 4, 3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나갈 테니까 정수인 항은 3개이고 그죠? 초항은 양수이고 이 조건을 다 만족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수열에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을 2분의 27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분의 5니까 5이 10 여기는 3 곱하면 81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81로 수렴할 거고 분모 분자 합하면 아마 답이 몇이냐면 91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망한 듯한데 아무튼 그 내용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하나 잘못 생각해서 틀릴 확률이 높은 문제여서 겪어보면 엄청 공부하기 좋은 문제고 수능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자, 마지막에 30번이 되게 지극히 옛날 스타일의 적분 노가다 문제가 또 나왔어요. 아주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2의 fx는 또 웬 말이고 적분 아시기 더러운데 2의 fx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미수가 2니까 2의 요것을 하면 첫 번째 2의 fx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2의 fx를 1 더하기 x의 f 그러면 이거 1 더하기 x의 f 프라임 x 분의 얼마다 저거 gx다. 이 fx를 만들어 놓고 풀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적분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적분으로 한번 잘 달려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싹 곱하면은 gx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밑에다 쓸게. 자, gx는 이렇게 곱하면 2의 fx 더하기 x의 f 프라임 x의 2의 fx 이렇게 곱하면 gx는 저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 자리에 적분 저 계산 연습을 해본 사람들만이 뭐 진행을 할 수 있겠지. 일단 써본다. 뭐 할 거 없으니까 써본다. 써보고 해야 될 행위를 해보고 나면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 계산을 해본 경험들이 없으면 아예 읽지도 않고 넘어가겠죠. 남은 기간에 잘 대비해 봐요. 좋은 문제들을 나눠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gx에다가 요거를 써. 그러면 이제 2의 fx 는 뭐 어떻게 적분할 방법이 없는 아이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적분을 좀 할만해요. 왜냐면은 이제 1에서 2까지 x의 2의 fx랑 f 프라임 x를 좀 뒤에다가 좀 땡겨 놓으시면은 요게 이제 치환 적분에서 많이 보던 그 새끼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분 적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분치면 1이고 적분하면은 2의 fx로 적분된다. 그러면 이게 속미분 f 프라임 튀어나와서 얘가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뭐 처치 안 되는 내비 두시고 이 fx에다가
dx 하시고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이제 x의 2의 fx fx 1에서 2까지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이렇게 곱하면 2의 fx dx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어머 여기 날라가니까 꽤 간단하네. 그럼 여기다 2를 딱 넣었을 때 이제 2의 f2 그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1 대입하면 2의 f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계산 다 해놨더니 34다 이런 얘기인데 F2가 아직 뭔지 모르는데 F1이 여기 4ln이라고 써 있어서 4ln이고 ln은 2의 4승이니까 2의 몇 승이 16이라고 하면 요거 이제 16으로 갖다 때릴 수 있어요. 그럼 넘기면 50 나누면 2의 F2가 25다라는 조건이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조건이 2의 F2가 25다라는 얘기를 되게 장황하게 했고 이제 그 다음 것도 이제 비스무리하게 풀 수 있겠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시면 될 듯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2까지 xgx의 dx인데 xgx는 이렇게 x를 한번 곱하고 여기 x 제곱이 되겠죠. 맞아? 요거를 한 번 더 계산하면 되지 않나. 그치? 근데 이제 얘는 아직까지 fx가 뭔지 모르니까 서치 안 되고 요것도 또다시 이제 부분 적분을 한번 해보자. 그죠? 그럼 요거는 2x고 적분하면 요거는 이제 2의 fx고 요건 미분수록 간단해지긴 하지만 요게 이제 개진상되니까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멈춰주시면은 요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의 2의 fx dx고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시면 x의 제곱에 2의 fx의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2x의 2의 fx의 dx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얘랑 똑같네. 똑같은데 여기 개수만 2배야. 그치? 똑같은 거 하나에서 2개를 빼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의 2의 fx dx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4의 2의 f2 4의 2의 f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f1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의 값은 2의 f1을 우리가 25라고 구해놔서 거기다 이제 4배를 하면 100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F1의 값은 여기다가 이제 아까 4ln 16이니까 4ln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6으로 나오고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값이 얘입니다. 맞아? 이 구하는 값이 얘인데 요 계산 결과물이 이제 몇이라고 53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53. 맞아? 그럼 여기가 몇이 되어야? 31이 되어야 여기 얼마를 빼면 47을 빼면 53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31이라고 쓰시면 돼요. 되게 옛날 스타일의 적분 문제인데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기출의 미적분을 제가 항상 실무 풀지 말고 기출을 잘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쉬운 문제들 그래도 6평보다는 풀만한 아이들을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도형 이런 거 니들 못 푸는 거 말고 그래도 좀 개념적인 것들을 물어보니까 남은 기간에 뭐 이런 거 못 풀더라도 이런 스타일의 기출 문제들이랑 적당한 적분 연습은 돼 있어야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남은 기간에 실무를 되게 많이 푼다기보다는 좀 유형별로 좀 잘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수업할게요.